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도 1000만 관객은 처음이지만 오컬트 영화 장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도 흥행 대박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해외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한국을 위해 만든 영화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맞춤 영화가 어떻게 해외에서 더 큰 반응을 얻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가 해외 개봉을 속속 이어가면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흥행 대박이 났습니다. 파묘의 인도네시아 배급사 핏픽처스는 공식 SNS에 언제쯤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상상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생겼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흥행한 한국 영화 기생충을 인도네시아에서 60만 명이 관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로 흥행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쿵푸팬더 4를 제치고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흥행 질주가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극장가에 개봉한 파묘는 개봉 전부터 엄청난 선예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개봉한 첫 주말에 920억 동을 벌어들였고 일주일 만에 1450억 동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역대 신기록입니다. 또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2보다도 좋은 성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 중 외화 전체를 통틀어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파묘는 16세 미만 관람 금지 등급을 받았음에도 매일 4,000회나 상영될 정도로 많은 상영관을 잡았는데요. 베트남 매체들은 파묘의 역사적 이야기와 문화, 정신적 신념은 한국은 물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관객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와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주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출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깊은 역사적 메시지는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이유가 된다고 전합니다. 유럽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달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는데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영을 하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 영화제 초청과 판권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배급사 스플렌디드는 올드보이의 최민식을 필두로 훌륭한 배우진이 만들어낸 한국의 초자연적인 오컬트 영화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현지 배급사 서밋 엔터테인먼트 UK는 올해 가장 뛰어난 한국 영화 중 하나를 영국 극장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현지 배급사 조커스 필름은 파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매혹적인 초대장이다. 유럽의 코어 오컬트 영화 팬들조차 이 영화가 선사하는 반전에 매료될 것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미국 LA에서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활인과 봉길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활임이 이장을 권하자 분냄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하면서 기이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해외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재현 감독은 마니아만 보는 장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대중영화가 된 듯 하다고 인터뷰할 정도였죠. 악령, 빙의 등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 장르의 풍수지리, 무속신앙, 민간설화 등 한국적 문화 요소가 녹아들면서 K-오컬트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인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한국형 오컬트는 하루아침에 이뤄낸 성과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K-오컬트는 추억의 드라마 전설의 고향과 영화 구미호와 같은 작품을 통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지난 2015년 검은 사제들로 한국형 오컬트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꽃미남 배우 강동원과 연기파 배우 김윤석이 악령을 퇴치하는 구마사제로 나왔고 당시 신인 배우이던 박소담이 악마의 숙주 역할로 소름 끼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소재가 주는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열연과 높은 완성도로 54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화제가 되었죠.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 역시 K-오컬트 장르로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곽도원이 시골 마을의 경찰역을 맡고 황정민이 무당역을 맡아 이야기를 끌어가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는 악기와 마을 수호신의 대결에서 긴장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라는 대사는 알고 있을 만큼 큰 화제가 된 영화였죠. 드라마 악귀 역시 K-오 컬트 장르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악귀의 씬 평범한 20대 여자와 그 악귀를 볼 수 있는 대학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귀신 들린 여주인공을 연기한 김태리는 실제 귀신이 들린 듯한 연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대한민국만의 오컬트 장르가 발전을 이어오며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컬트가 여전히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장재현 감독은 한국 현실에 맞춰 미스터리 스릴러와 대중적 재미를 더해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파묘라는 작품명부터 스산한 느낌이지만 오랜 세월 민간에서 중요하게 여겼는 풍수지리, 오컬트 장르에 걸맞는 귀신 이야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역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역사를 공부시키는 영화로도 불립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항일 영화로도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사찰이나 차량의 변호에도 관련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도 이해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궁금했던 자료를 찾아낸 사람들은 SNS와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본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국 공포영화는 끔찍하거나 두려운 화면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베트남에는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음에도 상당히 잔인한 정책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일본에 관해 같은 주제를 다루긴 하지만 한국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중국의 영화는 형편없습니다. 한국 영화는 공포 장르라도 영상과 사운드가 깔끔해서 무서워도 참고 봐요. 이 영화에는 대략 20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하게 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연기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정말 무서워요. 올드보이가 늙었다. 뉴질랜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러 갈 겁니다. 너무 긴장돼서 놓친 게 많아요. 2024년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영화는 울부짖음과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볼 예정이라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 한국에 행한 끔찍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 봐선 모르는 영화다. 두 번 봐야 지나쳤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신비한 소재와 더불어 한국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상상 이상으로 몰입하게 한다라며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에도 많은 국가에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큰 흥행 성적을 거둘지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